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회의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석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홍원표 의원님께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홍원표 의원님께서는 제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홍원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3만 2천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취하러 고생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천시의회 홍원표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동기는 이천시 새마을 지혜 지도자들의 역량 강화, 처우 개선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새마을 운동은 1970년 4월 22일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구호아래 제창되어 새마을지혜가 탄생되었고,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계열에 올라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50년 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의식주 해결이 어렵고 후진국으로서 불매의 허덕이었으나 새마을 지도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계열에 올라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천시 새마을 지도자는 읍면동 산하에 총 900여 명의 회원으로 조직되어 있고 지역 주민들과 각 마을을 위한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세계적 재난인 코로나19 감염으로 우한 교민이 이천에 방문하셨을 때 존경하는 엄태준 시장님께서 선두지휘하에 우한 교민들의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었고 14개 읍면동 방역활동을 코로나19 확산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이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천시 새마을 지도자들 14개 읍면동에서 이 통장님들과 함께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최일선에서 노력을 도맡아 하고 있지만 새마을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봉사활동을 할 수 있던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제대로 된 지급 수당이나 보상 없이 봉사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이 새마을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과 그리고 역량 강화에 대해서 존경하는 엄태준 시장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조선 말기 후기에 다산 정양을 선생께서 어사로 활동하시다가 간신들의 누명에 휩싸여서 20년 동안 기양살이를 할 때 다산 정양 선생은 목민심서라는 저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인용하여 보면 나라가 가난한데도 흥청망청 나라 재정을 쓰게 되면 그 나라는 더욱더 약하고 어려운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부자인 나라에서 그 재산을 알뜰하게 살림을 하고 그 나라가 부유해졌을 때 강국이 된다는 목민심서의 인용을 제가 보도했습니다. 존경하는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권금서 부시장님, 그리고 지난 2주일 동안 예산 결산 모든 것을 다루면서 2020년도에 추경예산 그리고 2021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그동안 국장님, 화장실소장님께서 알뜰살뜰하게 이천시 예산을 편성하는 데서 우리 의원들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존경하는 엄태준 시장님께서 그동안 이천시를 이끌어 오시고 3년 동안 이천에서는 재정 자립도가 여주에서는
8%입니다. 2000은 56%라는 배가름 재정 자립도를 형성을 하였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재정 자립도가 상위권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그리고 엄태준 시장을 비롯한 천여 명 공직자들이 열심히 한 덕에 우리 7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단단한 이천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가 건의 드리고자 하는 건 새마을 지도자들의 역량 강화, 처우 개선에 대하여 존경하는 엄태준 시장님께서 역량 강화, 처우 개선에 좀 더 도와주신다면 이천이 좀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당부드린 것에 대해서 그동안 도와주신 실과 국장님을 비롯한 소장님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회기 동안 언론에서 열심히 하셨고 우리 배석한 국장님 그리고 서경석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5분 발언한 것에 대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정철 의장님, 엄태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매년 꽃길 사업으로 1년생으로 벌어지는 꽃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세워지는 꽃길 조성, 식목 행사로 나무 심기, 벽화 그리기 등이 예산이 반영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1년생이나 단년생인지를 구분하여 전국 지자체도 해마다 꽃을 심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왜 젖꽃을 심는지 모를 정도로 의미가 맞지 않는 장소에 널려져 있는 펜지나 경관 대비 조화롭지 못한 꽃들이 해마다 심어지고 시들면 쉽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올라오는 예산은 각 읍면동마다 6천에서 한 8천 정도가 예산이 됩니다. 시민들은 길가에 심어져 있는 펜지나 배기록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지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천시 전체의 경관을 고려하여 구획별로 권역을 정하여 전체 시의 이미지 개선과 연계하고 포인트를 주어 건물과 칼라와 벽화 예산과도 또한 마을의 포인트를 강조한 미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이천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면 꽃마을이나 거리 조성 시에는 계절별로 군락지를 형성이 되고 시민들은 꽃들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하여 감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호법의 코스모스 군락지 조성으로 많은 시민들이 감탄하였던 것이 예로 되겠습니다. 우리가 꽃의 생산지로 유명한 네덜란드는 튤립으로 인한 축제, 생산, 수출 뿐만 아니라 마을마다 아름다움을 다양한 색깔로 조화롭게 연출하는 것 또한 세계적입니다. 담양의 중록원 대나무 군락지, 메타세카이어 가로수길, 제주도는 사계절마다 꽃축제를 행사하기 위해 한 가지씩 군락지를 만들어 축제를 계절별로 진행하고 있어 관광상품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초라한 꽃도 군락지를 만들면 아름다운 꽃으로 변모하며 다양한 구성으로 볼거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모여 있을 때의 아름다움은 길이길이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또한 연출될 것입니다. 여기서 쪼개놓은 예산은 적어 보이지만 뭉치면 아주 완벽한 예산으로 시의 이미지 개선 사업과도 통일성, 군락지의 미 더하기 위한 시 전체가 또한 여러 가지 사업들과 연계해서 이 꽃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형성하면 각 읍면동이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아름다움을 형성하기 위한 것들을 조경 전문가나 화해 전문가들이 함께 조언을 구하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버려지는 일회 예산으로 없어지는 것보다 매년 계획되는 시의 이미지와 꽃의 군락지 경관과 조화로움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거리, 녹지와 어우러지는 꽃나무를 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공동체 사업, 축산업, 이미지 개선과도 연계되는 큰 정원을 만들어 가듯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조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천시가 바라는 목표와 예산 반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단계별로 꽃길 조성 사업 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업무 추진 담당자가 깊은 고민과 계획이 수반되어야 하고 실행 후에는 목표를 정한 방안에 대해서 평가가 수반되어져서 실행 후에 다다르지 못한 것들, 고쳐야 될 것들은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해서 꽃길 조성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지고 발전되어져야 할 방안으로 모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감을 표합니다. 다만 이 과정 중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왜곡되어 시민분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가 되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7일 예산 심의 과정 중에 의회 공개방송 송출 시설권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은 시민분들에게 알려져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회 회의 관련하여 방송 송출을 반대한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습니다. 방송 송출에 반대 의견을 제기한 위원님은 한 분도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 방송 송출 시설 설치 관련하여 올라온 4억 9,1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당장 졸속으로 통과시키지 말고 비용 절감방을 찾아 방송하는 것으로 결정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의원님들의 임기가 1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기이며 1년에 90일 남짓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데 4억 9,100만 원을 책정하는 과도한 예산이라는 의견과 의원님들의 홍보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 또한 있다라고 판단되어지고 용역이나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통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 4억 9,100만 원의 예산이 적은 비용도 아닌데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이천시 의원님들 모두 이천 시민이 선택해 주신 이천시 의회 구성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모두 이천 시민이 선택해 주신 의원님들이며 각자 존중받길 원한다면 상대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특히 회의 중에 본인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거친 언어 사용과 과격한 행동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인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이런 행동들은 상대에게 굉장히 당황스럽고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또 다른 상황이 발생되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고 싶다면 과격한 언행이 아닌 논리적인 대화를 통하여 다른 의원님들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의원으로서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고 회의장 내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이라고 생각합니다. 언행의 품격과 책임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1조 1,047억 8,085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16.44%인 1,559억 5,610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정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000시 팀 새로운 시작 2000시 위의 가성구구 국민의힘 김일중 청년시연입니다. 우선 언제나 깊은 관심과 다양한 2000시 시정 발전을 위한 충고로 2000시 위회를 지켜봐 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2000 시민 여러분, 그리고 23만 2000 시민과 함께 시민이 주인인 2000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엄태준 시장님,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위원은 오늘 총 9개의 항목으로 시정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1안, 2000시 시가지 낙후된 인도 전면 개보수 공사의 필요성. 2안, 2000시 청년의 권익 발전을 위한 청년 전담 정책부서 신설의 필요성. 3안,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2000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기관사회단체 공유오피스 도입의 필요성. 4안, 안전한 도로 위 문화를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의 필요성. 5안, 중앙부처와의 효과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2000시 대외협력부서 재정비의 필요성. 6안, 2000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고 직접 투표하는 우수정책 선정제도 도입의 필요성. 7안, 2000시 여가, 생활, 문화, 향유의 공간 확대 필요성. 8안, 2000시 농업 내실화를 위한 친환경 약재 활용 공동 방제의 필요성. 9안, 마지막으로 2000시 국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2000 시민의 구경과 2000시의 발전에 도움될 수 있는 방안으로 장기간 숙고를 통해 2000시 집행부와 2000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1안입니다. 시가지 등 낙후된 인도 전면 개보수 공사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불구해 주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책하기 위해 아이를 태운 유모차 한 대 끌기 힘든 울퉁불퉁한 인도, 보행 보조기 이용해 외출조차 힘든 2000의 거리들 이라는 민원이 아직도 우리 2000시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시민이 주인인 2000시는 보행자 권익 개선을 위해 보행자 유동인구가 많은 시가지 일원의 시민들의 통행 불편, 보행사고 및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화된 보도블록 재정비를 하여 보행자를 위한 보도블록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0 시민의 편의성과 유모차, 보행보조기, 그리고 보행장치 등의 이동수단이 원활히 이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보행자 도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모차, 휠체어와 같은 보행보조기 등은 보행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야만 먼 시야가 확보되면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파손된 인도로 인해 운전자의 좁아진 시야는 제2차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양이 제각기인 보도블록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0시 경충대로, 영창로, 이석대천로, 중리청로, 중신로 등 2000시 주요 시가지의 보도블록은 짧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각기 다른 모습입니다. 타일형으로 블록의 형태는 S블록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톱니형, 타일형으로 구획마다 달리 포장되어 있습니다. 2000시 보행도로는 블록의 전시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블록의 모양이 천차만별입니다. 각기 제각기인 보도블록 모양을 도시 미관 개선 사업을 위해서라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위원은 시민이 인정하는 안전한 보행자의 보행로와 깨끗하고 시민의 편의를 고려한 잘 정비된 도시 조성을 통해 걷는 것이 기분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보도블록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안 청년 전담 정책부서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사회 참여가 활성화된 사회는 건강하고 지속가능 발전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2000시는 만 19세부터 만 35세 청년 인구수는 총 5만 1,134명이며 이는 2000시 전체 인구수 대비 23.3%로서 청년 인구의 비율이 높은 젊은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지원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본위원은 2018년 12월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청년 정책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집행부에 건의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씨는 아직까지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에서 2000시 청소년 관련 정책 업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모든 청년들의 정책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 수립과 사업이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으며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하며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청년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디딤돌을 마련해주고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기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역할을 하며 우리 시가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청년과 관련된 모든 정책들을 총괄할 수 있는 청년 전담 부서 신설을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4만 이천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기관사회단체 공유오피스 도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감 플랫폼은 이천시 기관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절감, 청소년을 위한 소통과 문화공간 제공, 청년 창업 등 다양한 지원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곳으로서 경기도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시장은 작지만 20대에서 30대 참여도는 55%에 달할 정도로 높고 40대 이상 관심도도 64.7%로 높아 앞으로 지자체 공유 모델 수요 확대가 예상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총야로 각망을 받으며 글로벌 경제와 사회 전반 혁신의 열풍을 몰고 온 공유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전과 이후로 재편성되는 양상입니다. 공유경제는 유효자원의 효과적 이용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가는 새로운 경제 모델로 정부에서도 공유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공유오피스는 앞서 서두에 이야기했던 기관, 사회단체 또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회의와 토론을 할 수 있는 사무실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자체, 기관, 사회단체의 운영비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성북시, 성북구, 성남시, 전주시 등 지자체에는 공유 경제와 사회적 경제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안,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몽비라는 신조어를 아십니까? 이 말은 길을 걸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휴대전화 이용 중 발생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사고는 2011년에 642건에서 2015년 1360건으로 4년 사이에 2배 이상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심각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대응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서울시 성동구청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스마트 횡단보도 시범 설치 사업을 시행하여 차량 번호 자동인식, 보행자 감지, 신호 감시, 보행량 방향별 감지, 보행자 경고바닥 신호 등 횡단보도 시속 유도 LED 등 다양한 기능을 담고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교통 관련 데이터, 자동 수집 등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정지선 설치 이후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스마트폰 정지선을 보고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응답이 70%, 스마트폰 정지선 추가 설치에 대해 긍정적이신가요?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55.9%, 그렇다라는 응답이 27.1%로 나타나 스마트폰 정지선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긍정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안전한 교통문화에 앞서가는 이천시의 모습을 기대하며 관내 이천시 어린이 보호구역과 청소년 또는 유동인가가 많은 인도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5안 이천시 대외협력부서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2021년도 이천시 국비 확보 내역을 보면 2019년 국비 3,427억 확보, 2020년 국비 3,940억, 전년 대비 522억이 증가, 그리고 21년 국비 5,882억, 전년 대비 1,933억이 증가, 확보액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이천시 국비 확보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마다 국비 확보를 위한 경쟁은 더 커져가고 있으며 이천시에도 국회, 중앙부처에 대한 전략적 관계를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많은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으로 2020년 7월 31일
대외협력소를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천시 대외협력소 직원 수, 주무관 2명에 운영되고 있는 현황은 아주 부족하다 사료됩니다. 대외협력 업무의 효율성과 활동성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대외협력 사무소가 있는 각 시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외협력사무소의 직원 현황을 보면 수원시 14명, 화성시 6명, 남양주 4명, 춘천시 3명, 이천시 등 2명입니다. 이천시 대외협력부서가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 사업부서와의 대응 논리 개발, 그리고 국회의원 방문, 협조를 통한 소통의 활로를 확장하는 등 각 지자체가 치열한 경쟁 속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대외협력부서가 새롭게 재정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 6항부터 9항까지는 이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시정 질의를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도 발전하는 이천 건설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종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주인이 이천을 만들어가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회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행복 증진과 성장하는 이천을 만들어가기 위해 그동안 고민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시장님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9년 151건의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아동 학대자와 불이보 등 직접적인 조치가 111건 이루어졌으며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98건의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56건이 아동 학대로 확인되어 이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아동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아동 학대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천시는 긴급 보호가 필요한 학대 아동 발생 시 즉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학대 피해가 발생한 아이들은 인근 도시로 인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위원은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즉시 조치하고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안전한 일상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서 학대 및 방임으로 인한 긴급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기에 우리 시에서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시설물, 럼블 스트립 등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아동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이나 학교 주변으로 지정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2020년 11월 현재 우리 시에 총 6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쿨존에는 안전표지판과 도로반사경 과속방지턱 등이 설치되어 있고 자동차는 스쿨존 안에서는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으며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여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차량의 속도 위반입니다. 과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등으로 속도 제한 안전시설이 스쿨존 주변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단속 카메라만 지나면 속도 제한 규정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규정으로 인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스쿨존 내 안전사고를 경감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럼블 스트립과 고원식 교차로의 설치입니다.
럼블 스트립은 도로에 홈을 파서 자동차가 도로를 지나갈 때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도록 하는 시설로서 차량 감속과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고속도로나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로 등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 자동차의 감속 운행을 유도하고 운전자에게 청각적으로 위험성을 알려줄 수 있는 효과적인 시설물입니다. 아울러 도로면보다 교차로 및 횡단보도를 높게 시공하는 고원식 교차로와 횡단보도를 함께 설치한다면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본 위원은 안전 표지판들과 같은 시각적인 시설물과 함께 럼블 스트립과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한다면 어린이와 운전자가 시각적 인지뿐만 아니라 청각적으로도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어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줄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시장님은 어떠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하천에서 신둔천, 예스파크까지 자전거 도로 설치를 통한 예스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하천, 복하 1구에서 신둔천 까지 연결되어 있는 하천변 도로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정비가 잘 이루어져 있어 많은 시민분들이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7월 복하천과 신둔천변에 자전거 대여소가 설치되어 하천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만족도 또한 상당히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둔천에서 예스파크까지 가는 연결된 하천도로는 현재 없는 상태이며 또한 부분적으로 제방도로가 끊겨 있어 시민분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스파크까지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30분 남짓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며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도로 중 미정비된 구간을 정비하여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다면 큰 도로변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보다 시민의 안전을 높일 수 있으며 자전거를 타는 분들의 예스파크 방문율 또한 높여 예스파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인도 보수의 필요성과 관련하여서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존지역에서의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는 자연 환경의 보존과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천시는 현재 이러한 토지관리의 기본 원칙이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천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녹지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보존 목적의 녹지지역에 많은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등을 통한 체계적인 개발이 아니라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토지는 크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중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거주 환경 개선, 산업이나 업무의 편익 증진, 공업 활성화 등 개발 목적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역으로서 개발 사업 시행 시 난개발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용도지역, 특히 보존 목적의 용도지역에서는 체계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난개발 우려가 크고 있습니다. 현재 이천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보존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개발 수요가 많아 꾸준히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또한 많은 실정입니다. 보존 목적 용도 지역에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보존 지역의 개발 행위 증가로 도시경관 훼손, 교통 혼잡, 주차 문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추후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이 교통 여건 변화 등으로 미정비된 상태에서 시가화가 된다면 시민분들의 불편과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 또한 상당히 증가할 것이며 이는 또다시 이천시에서 또 안아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보존지역 개발에 대한 관리 방향 제시와 그 방향에 맞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관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3년간 매년 16,000건 이상의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 안전 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안전 사고 예방과 교육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은 코로나19, 테러, 대형 지진 등과 같이 전 세계적인 규모에서부터 2010 물류창고 화재, 교통사고 등 국소적인 규모까지 갈수록 유형이 다양해지고 위험성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안전 대비의 중요성이 시간이 흐를수록 커져감에 따라 재난 안전 체험을 직접 몸으로 배우는 안전 체험 교육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다면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면서 안전 의식을 생활화하고 안전한 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들의 대상으로 실전과 유사한 대피 상황 조성, 위기 상황 대처 능력, 생존 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 교육 및 반복적 실습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안전 체험관 건립을 통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어린이 승강장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동 친화도시는 아동이 중심이 되어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활동을 존중하는 도시입니다. 인천시는 그 어느 때보다 아이들을 위한 정책 개발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어린이 승강장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승강장은 아파트 등에서 어린이들이 등 하원 시간에 안전하게 어린이집이나 학교, 학원 등의 차량을 기다릴 수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시장님께서도 아파트의 아이들의 안전한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어린이 승강장은 학교에도 필요한 시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하교 후 집 또는 학원을 가기 위해 도로 주변에서 차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학교 주변 건물 입구에서 비를 피해 머물다 차량이 오면 아이들이 차량만 바라보고 뛰어가는 아찔한 모습을 바라보곤 합니다. 아이들이 외부 환경에 상관없이 차량을 기다리는 공간을 제공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어린이 승강장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와 새로이 건설되는 아파트에 또 어린이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행정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호우 시 농경지 등 피해 경감을 위한 하천 준설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군부대 자원을 활용한 군문화 축제 추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시정지기 시 관내 군 자산을 활용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군문화 축제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하신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담당 부서의 질의 답변은 현재 축제가 많아 추가적인 행사에 어려움이 있고 민간군 재재난 대비 시범 훈련을 개최하여도 충분하다. 인삼축제, 도자기 축제 시 군부대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시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각종 표창을 많이 받았다. 이러한 축제 시 군부대 홍보 및 체험부스를 운영하겠다. 관군 협력, 상생 분위기 조성 후 확대 검토하겠다는 단편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군문화 축제를 제안드렸던 이유는 현재 지역마다 비슷한 축제들이 중복 개최되고 있는 점과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축제 차별성과 독창성을 살려야 하는 점 및 역사와 문화의 연계성을 통한 전통의 현장에서 역사성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며 군 자산을 통한 다양한 가치 창출의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것과 같이 축제의 확장성과 지속성이 결여되고 역사성, 문화적, 산업적 가치를 융합하지 못한 지역 축제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5월 23일에서 5월 24일까지 2일간 제1회 한국회전익기 전시회를 항공학교 항공작전사령부 논산시가 공동 주관하여 논산시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 행사에서 주목할 점은 관군 상생 협력 방안의 하나인 행사에 이천시에서 주둔하고 있는 항공작전사령부의 첨단 헬기인 아파치, 후라, 수리온, 블랙호크, 시누크 등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시군은 다양한 아이디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천시는 항공작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7군단 등 대한민국 핵심 군부대와 군 자산이 있음에도 활용 방안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특수전사령부에서 국군날 행사의 예행 연습으로 이천시 상공을 비행하는 헬기, 전투기, 공중구르기, 블랙 이글스 등의 다채로운 비행으로 코로나19에 인해 지친 시민분들에게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하였다는 점은 잘 아실 겁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군 자원 중 전투기, 공중, 급유기 등을 제외한 나머지 80% 이상이 이천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자원입니다. 이천시에도 항공작전사령부, 7군단 및 특수전사령부라는 군 자원을 활용하여 군문화 축제를 추진하게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산업적 가치와 이천의 브랜드 가치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며 이천시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본위원은 이천시에서도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군 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방향의 콘텐츠를 개발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한꺼번에 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도시 이천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